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재료는 많은데 좀 심플한 날이긴 했죠.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많이 올라간 거, 이거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지수 자체가 빠진 건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삼성전자 밀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또 내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도를 지속하는, 다시 또 매도 규모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수급이 양호해졌던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 정도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시장이 좀 불편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 금리 올라가는데 4.0이 넘어가게 되면 증시에 한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4.0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근데 10년물 금리가 4.0%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0.5, 0.25 둘 중에 뭐 이렇게 구분되던 게 지금은 동결이냐 0.25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여전히 뭐 0.25 쪽이 더 압도적이긴 하고 뭐 제가 봐도 뭐 추가적으로 0.25 정도 내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투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변수가 생기면 그걸 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갈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하게 된 게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66달러에서부터 77달러까지 올라왔고, 오늘 뭐 장중에 또 헤즈볼라 또 지휘부 한 명이 또 사망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동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 국제유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금리가 더 뛰면서 이거 금리나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증시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장중에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국제유가하고 삼성전자 반성문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달해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장주에 주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동 국가 간의 어떤 분쟁하고는 좀 달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적국의 재정 상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가를 물론 이제 되게 열받고 뭐 전쟁인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게 더 우선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유가를 과도하게 이스라엘이 자극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좀 80달러 전후에서는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 바꾸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본물이 터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 80달러 정도에서는 좀 봐야 되고,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80달러 정도,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2%, 그 정도 선이 일단 2차적인 1차 저지선은 이제 돌파가 됐고, 그 상태에서는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뭐 사실 메인은 삼성전자죠. 뭐 제가 주변 뉴스들 되게 많은데 다 잘라내고, 해외 쪽 거 2개 정도 하고 이제 실적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은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제가 이제 아침에 10조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1조 원씩에서 11조 원에 근접하면 긍정적, 9조 원에 근접하면 부정적, 이렇게 반응을 할 거다. 근데 9조 1,000억 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쪽에 반응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통 이렇게 실적 나오면 첨부 자료 꼭 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실적 실시간으로 계속 클릭하면서 이제 보고 있다가 삼성전자 실적 딱 보자마자 바로 저 첨부 자료가 뭐가 나왔나 봤는데, 그냥 뭐 역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아마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공급하지 못한 거, 일회성 비용,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적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뭔가를 좀 털어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털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영업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고, 이 여파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종목 수도 많아지고 좀 지수 자체도 밀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오늘 그 외 실적도 나왔는데 LG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나왔는데, LG전자도 매출은 뭐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기대 이하로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밀렸고,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 조금만 잘 나오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상치 조금 상회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재료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벤츠에 장기 계약을 맺어서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더해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강세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전기전자 쪽은 좀 약세 보이면서 오늘 뭐 시장 흐름이 좀 가늠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특징주로는 엔터주 오늘 또 올라갔는데,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꾸준히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 저항이었어요. 또, 예, 61선 저항에서 돌파했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건지 밀고 올라갈지 되게 중요한 기로점이 됐죠. 오늘 그 선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건설주가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건설주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 보고서 중에서 GS건설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금통위에서 결정하게 될 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역시 또 보시면 딱 61선에 멈췄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중국 관련된, 오늘 중국 증시가 되게 요란했어요. 막 시초가가 플러스 10%막 이렇게 됐다가 그 플러스 막 5%로 밀리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또 항생지수는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뭐 이런 종목도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중요한 이평선 121선에서 결국엔 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오후에 코스닥이 갑자기 툭 하고 밀리는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그때 삼천당 제약의 특허 관련된 뭐 소송건인가요? 뭐 이런 것들 제기가 되면서 이제 기사가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뉴스가 한번 퍼지고 주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도 이런 재료 나왔는데 아니었다더라, 이런 또 이제 찌라시 돌고, 그러면서 또 낙폭 줄이고 이런 흐름이 나와서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게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지수에 일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 하나 급락한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주변주를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막판에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재료로 작동을 했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 다시 또 매도. 예, 오늘 한동안 좀 매도를 줄여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는 거는 지나가나 보다 했었는데, 오늘 매도를 했고, 선물도 역시 또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 매도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추가 매도력은 제가 보기에 한 15,000계약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매도를 했고, 다행히 이제 옵션은 좀 매수인데, 매매한 종목을 보면 3,747억 원 순매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이거 합치면 4천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순매도 상위 종목이 420억 정도였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실적에 좀 반응한 매도, 원래 팔던 애들 매도, 뭐 이 정도로 보여지고, 매수한 거는 이제 방산주,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 2차 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조선주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업종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업종은 이 정도로 딱 구분이 되는 편이었고,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 그동안 좀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플러스 나는 날은 외국인들 매도가 900만 주 이하면서 기관이 매수하는 날, 이게 삼성전자 플러스 나는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매도하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는데, 다만 수급 대비 삼성전자 주가는 그나마 좀 선방한 편이긴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수급에선 이랬고, 매수한 업종은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많이 포진한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확연하진 않았어요. 그냥 반도체도 담고 뭐 제약 바이오도 일부 담고 뭐 해서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들은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식의 어떤 2차 전지를 좀 담고, 궁금했던 게 이제 그동안에 기관들이 매수했던 게 엔터 플러스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혹시 오늘 같은 날 반도체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매수 쪽의 종목 수는 여전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약간 반도체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는 좀 꾸준하게 뿌려서 모아가는 그런 모습은 유지를 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신경 쓰이긴 하죠. 그러니까 다음 고비는 디테일하게 보면 4.17인데 널널하게 보면 4.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점으로 작용하고 좀 밀려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에 달려있긴 한데, 지금 유가가 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 돈 벌게 해줄까?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좀 4.2와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전후에서의 어떤 저항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보통 올라가면 메가캡 쪽이 선호가 됐었거든요. 원래는 현금 많은 기업들이니까. 근데 오늘 이상하게 메가캡들 악재성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엔비디아 빼놓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쪽이 다시 또 좀 매수가 좀 붙어주는지, 이런 여부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어정쩡해서, 그렇다고 또 되게 세게 빠진 것도 아니고, 약간 밀리는 정도가 됐잖아요. 6만 전자는 또 밀렸고, 어제하고 저점은 또 일치됐고, 거의.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닥론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래서 하락한 거였구만. 근데 보여지는 숫자 대비 낙폭이 좀 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설명드린 거, 그러니까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간 거는 2차전지, 건설, 엔터. 그러니까 빌드업이 돼 있던 종목, 금리나 관련된 기대, 뭐, 이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또 바뀔 것 같아요. 만기일이 이제 이틀 후에 또 만기라, 만기 전후에서는 또 금융투자가 다음 주 정도에 수급이 좀 바뀌면서, 이번 주 수급 바뀌기는 금융투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금융투자 수급 바뀌면서 또 대형주들 흐름이 또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오늘하고는 또 달라질 것 같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저는 오늘 되게 특이했던 게 반성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쓰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경영진을 대표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쭉 나왔는데, 문구는 되게 약간 서당에서 옛날에 훈장님이 막 이렇게 하여튼 느낌, 그런 느낌?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쭉 내용들을 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이례적이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반성문? 뭐 첨부 자료는 당연히 나오는데, 이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심 어린 사과. 예, 진짜 잘못해서 이거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쓴 거일 수도 있다. 이거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실적이 그 HBM 가지고 날아다닐 때 삼성전자는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기네들이 생산할 때 되면 오히려 뭐 공급 과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 나올 때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반성문 내놓고 또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반성문 쓴 사람들 다 잘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어떤 의미 있는 타이밍이 아니면 이런 반성문 쓸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좀 있나? 이제 이게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1번일지 2번인지 알 수는 없는데 되게 이례적인 반성문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지금 미안했구나 요렇게 넘기기에는, 네, 그렇게 넘길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반성문에 대한 의미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떤 변수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애는 그 다음에 이익이 감소하는 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좋을 거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하향 조정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9조 원이지만 제가 35조 원 정도로 퉁쳐서 잡는다고 치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이익이 30조 원 밑으로 내려간다, 또는 반토막 난다, 20조 원대 된다, 이렇게 수정이 되면 지금의 하락이 이해가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런 하향 수정이 없다면 주가는 되게 너무 그동안 하락했어, 이 정도 실체면, 일부에서 사실 뭐 제가 썰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7조 원, 8조 원 얘기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낫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